감기 습도가 피부를 스치듯 느껴지던 7월. 인천 계양체육관 훈련장은 갑작스럽게 영화 세트장처럼 빛났다. 네트를 따라 붉은 조명이 스치고 벤치 뒤 전광판에는 생소한 이름이 번쩍였다. 루시아라 토로코. 일본 여자 배구 황금세대를 관통한 전설적 미들 블로커이자 최근 국제 무대에서 초고속 스위치 블로킹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전술가. 그녀가 흥국생명의 새 감독으로 등장한다는 소식은 김연경 은퇴 후 공백에 지쳐있던 팬들의 심장을 강하게 흔들었다. 팬들은 한동안 기대와 긴장, 그리고 호기심으로 숨을 죽였다. 프런트 사무실에서는 예매 서버 확장을 요청하는 긴급 메일이 폭주했다. 기자들이 인터뷰 마이크를 들이대자 토로코는 영어도 일본어도 아닌 유창한 한국어로 담담하게 말했다. 한국 배구의 잠재력을 TV 화면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작았어요. 그 한마디는 모든 소문과 추측을 지우고 새로운 층을 코트 위에 덮었다. 김연경이라는 태양이 서서히 지평선 아래로 내려간 뒤 흥국생명 코트는 캄캄했다. 세트 스코어가 앞서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고 지고 있어도 화끈하게 무너지지 않았다. 중심이 사라진 자리에 거대한 그림자만 남았기 때문이다. 프런트는 로컬 지도자 카드와 외국인 감독 카드를 동시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외주 회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누군가를 데려와 빈자리를 메우는 방식은 김연경 시대의 그림자를 더욱 진하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선택지가 필요했다. 마치 클래식 무대에 EDM 프로듀서를 초빙하듯 정통 일본식 시스템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토로코라는 낯선 이름은 그런 이유로 호출되었다. 첫 미팅은 새벽 2시였다. 프런트 3명, 통역 1명, 체력 코치 2명이 화상회의에 참여했다. 토로코는 일본식 인사를 마친 뒤 곧바로 노트북 화면에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의 지난 2년치 통계를 펼쳤다. 랠리 평균 지속시간, 리시브 각도, 백어택 성공률, 세터 최고점 편차까지. 레이저 포인터가 그래프 위를 미끄러질 때마다 프런트는 마치 차가운 소주를 들킨 듯 충격을 감추려 애썼다. 하지만 30분 뒤 분위기는 바뀌었다. 토로코가 다음 슬라이드에 포텐셜 인덱스라는 항목을 띄웠기 때문이다. 키 190cm 이상 선수 9명. 공격점 도달 높이 320cm 이상 선수 6명. 이 수치는 일본 V1 리그 전체를 합친 것보다 높았다. 높이는 이미 세계급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수준. 그러나 토로코는 단순히 점프력만이 아닌 착지 후 다음 움직임에서 승부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화면에는 그녀가 고안한 다이나믹 코어 전술 노트가 등장했다. 훈련장에서는 이미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기자들은 일본식 시스템? 이라며 열광했지만 코트 위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단 한 단어. 다이나믹이었다. 새벽 6시. 토로코는 선수들을 불러 모아 구호를 외치게 했다. 몸은 스프링이다. 팔과 무릎, 메디신볼까지 상하반동을 겹치며 50번 반복. 선수들의 숨이 가빠지자 그는 박수를 3번 치고 말했다. 이제 몸이 깨웠으니 머리를 깨우자. 토로코는 노트북을 열어 전날 훈련 영상을 0.25 배속으로 재생했다. 선수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불편한 진실과 마주했다. 블로커의 손끝 각도가 사소하게 틀어지기만 해도 볼이 코너로 빠지는 장면. 리시브 후 세터가 한 발 늦게 움직이며 백어택 성공률이 18%로 추락하는 장면. 그리고 정윤주의 왼발 착지 시 힐이 1.8초 늦는다는 세밀한 캡션까지. 디테일은 철저했다. 그러나 이는 비난이 아닌 학습 도구였다. 토로코는 한국 배구의 체격 조건이 이미 높이를 확보했지만 일본 배구의 속도, 정확성, 지구력과 비교하면 조립이 덜 끝난 로봇과 같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훈련 루틴을 오전과 오후로 철저히 나눴다. 오전에는 속도와 정확성, 오후에는 높이와 파워, 중간 휴식 대신 35분짜리 집중력 회복 퀴즈 시간을 넣었다. 백어택 패턴을 손 모양으로 3초 안에 표현하거나 상대 스카우팅 영상을 30초 내보고 시스템을 도출하는 즉흥 브레인스토밍이었다. 선수들은 감각과 뇌를 동시에 쓰는 생소한 훈련에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일주일 뒤 열린 내부 연습 경기에서 블로커와 세터의 타이밍 미스가 27% 감소했고 백어택 득점은 2배 이상 증가했다.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김연경 공백은 어떻게 메우나?
대해 토로코는 기자회견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김연경 같은 선수는 다시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김연경 없는 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대신 그녀는 집단 에이스 개념을 꺼냈다. 21점 이후 공격 점유율을 레프트 40%, 라이트 30%, 미들 20%, 세터 10%로 분산하는 시스템. 코트 위 모두가 미니 김연경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성장 포커스의 중심에는 2003년생 정윤주가 있었다. 고교 시절부터 김연경 키드로 불리며 자랐지만 리시브 불안 때문에 기회를 꾸준히 얻지 못한 선수였다. 토로코는 공격력이 이미 리그 상위권임을 확인하고 문제는 리시브 각도라고 진단했다. 특수 제작한 리시브 AI 볼머신을 훈련에 도입했다. 0.5초 물결표 5초 간격, 12개의 궤적, 최고 시속 95km, 난이도 100, 7단계 훈련 첫날 정윤주의 팔이 붉게 부어오르자 토로코는 얼음팩을 대주며 말했다. 엔진이 폭발하기 전엔 반드시 연료가 뜨거워진다.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렸다. 일본식 시스템이 한국 체격에 맞겠냐는 회의론과 속도를 입히면 높이와 파워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낙관론. 그러나 토로코는 SNS와 인터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대신 매일 훈련이 끝날 때 선수들에게 필기 숙제를 내주었다. 오늘 가장 아쉬웠던 순간과 개선 아이디어 3가지를 기록하도록. 제출된 노트를 밤새 분석하고 다음날 훈련을 다시 설계하는 초맞춤형 커리큘럼이었다. 선수들은 감독이 자신의 글을 진짜로 읽는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 놀람은 곧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렇게 40일간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가 진행됐다. 상대는 지난 시즌 통합 준우승팀 GS 칼텍스. 1세트 173으로 뒤지던 상황에서 토로코는 타임아웃 대신 트리거 플레이를 호출했다. 미들이 네트를 향해 3인 스크린을 세우고 세터가 리베로에게 백토스를 전달하는 사전 시뮬레이션 전술. 순간 GS 블로커 둘이 센터를 따라붙는 사이 후위에서 정윤주가 6패널 라인을 스프린트로 돌파하며 터치아웃 득점을 만들어냈다. 관중석이 술렁였고 중계진은 일본식인가? 새로운 장르인가? 라며 흥분했다. 프리시즌이 끝날 무렵 토로코는 선수들에게 더 큰 시험을 준비시켰다. 바로 국제 친선 경기였다. 상대는 일본 최강팀 도쿄 브릴리언츠. 국내 팬들은 프리시즌에서 조금 나아졌다고 국제 무대에서 통할까? 라며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토로코는 준비가 완벽하다고 자신했다. 첫 세트. 초반부터 속도전이었다. 도쿄팀은 0.3초 단위로 움직이며 한국팀을 흔들었다.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40일간의 혹독한 훈련으로 순간 판단력과 백어택 정확도가 극대화된 상태였다. 정윤주는 이날 처음으로 팀 리시브에서 거의 완벽한 안정성을 보여주며 코트 위 동료들의 공격 루틴을 매끄럽게 연결했다. 토로코는 사이드라인에서 눈빛만으로 지시를 보냈고 선수들은 특히 이를 즉각적으로 실행했다. 2세트 후반 도쿄팀이 미들 블로커를 과감히 이동시키며 공격을 차단하려 했을 때 토로코는 트리플 스크린 전략을 발동했다. 레프트, 라이트, 센터가 동시에 블로커를 분산시키고 후위 공격수가 순간적으로 빈 공간을 파고드는 패턴이었다. 정윤주가 이 타이밍을 완벽히 계산하며 25점 중 9점을 단독으로 득점했고 경기장에선 탄성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 승리는 단순한 점수차가 아니었다. 팀워크와 정신력의 증거였다. 일본팀은 신체적 조건이나 속도 면에서 한국보다 우세했지만 한국 선수들은 전술 이해도와 순간 판단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었다. 토로코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체격은 숫자일 뿐 뇌와 감각을 결합하면 그 어떤 신체적 우위를 상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경기에서 주목할 만한 장면은 정윤주의 리시브 후 연결 플레이였다. 상대 서브가 날카롭게 떨어질 때 그녀는 0.4초 만에 공을 처리하고 세터에게 최적의 패스를 연결했다. 평소라면 세터가 위치를 잡는 동안 몇 점 손실이 생겼을 상황이었지만 이번엔 거의 무결점으로 이어졌다. 코칭 스태프는 이것이 바로 40일간의 집중 훈련 결과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3세트에서는 레프트 공격수 신민지의 폭발력이 빛났다.
토로코는 전날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상대 블로커의 주시 시점을 계산하고 민지가 공격 방향을 0.2초 단축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냈다. 결과는 놀라웠다. 민지는 연속 5점 득점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했고 한국팀은 결국 세트 스코어 31로 도쿄 브릴리언츠를 꺾었다. 경기 후 선수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단순히 승리의 기쁨만은 아니었다. 40일간의 극한 훈련과 일본식 전략이 몸과 마음에 스며들었다는 확인이었다. 토로코는 인터뷰에서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세계 정상급과 정면 승부를 펼칠 준비가 되어 있다. 시즌 개막이 다가오면서 흥국생명은 체육관에서 훈련을 넘어 정규 시즌 시뮬레이션 경기에 돌입했다. 토로코는 단순한 기술 훈련이 아닌 경기 상황 전체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선수들을 압박했다. 오전에는 속도와 정확성, 오후에는 높이와 파워, 그리고 경기 전과 후에는 뇌를 사용하는 즉흥 전술 퀴즈가 반복되었다. 선수들은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점점 그 속도와 정밀함에 익숙해졌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띈 선수는 단연 정윤주였다. 그녀는 고교 시절부터 김연경의 키드로 불렸지만 과거에는 리시브 불안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토로코의 특별 훈련을 거친 그녀는 리시브 정확도와 공격 연결 능력에서 팀을 지탱하는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전술회의와 AI 볼머신 훈련으로 개발된 즉각 판단력은 경기를 보는 프런트와 코칭 스태프를 감탄하게 만들었다. 한편 토로코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연경 같은 선수는 다시 나오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집단 에이스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는 점수 분포를 레프트 40%, 라이트 30%, 미들 20%, 세터 10%로 균형 있게 배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선수가 코트 위에서 미니 김연경이 될 수 있도록 훈련했다. 이를 위해 블로커, 세터, 후위 공격수까지 각자의 역할을 세밀하게 계산하며 움직임을 지도했다. 내부 연습 경기에서 그 효과가 나타났다. 상대팀이 블로커 이동으로 미들 공격을 차단하려 할 때 정윤주와 동료들은 즉각적인 위치 조정과 스크린 활용으로 공격을 성공시켰다. 후위 공격수가 순간적으로 빈 공간을 파고드는 패턴은 이전 시즌에서는 거의 볼 수 없던 장면이었다. 이를 통해 팀의 득점 패턴은 한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고 모두가 공격에 참여하는 집단 에이스 시스템으로 토로코는 훈련 끝날 때마다 선수들에게 필기 숙제를 내줬다. 오늘 가장 아쉬웠던 순간과 개선 아이디어 3가지. 선수들은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차 자신들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 과정이 성장에 직결됨을 깨달았다. 숙제를 토로코가 직접 분석하고 다음날 훈련에 반영하자 선수들은 감독님이 진짜로 우리 글을 읽는다 라는 놀라움과 함께 동기부여가 극대화됐다. 프리시즌 마지막 친선 경기에서 상대는 지난 시즌 통합 준우승팀 GS 스칼덱스였다. 1세트 초반 173으로 끌려가던 상황. 토로코는 타임아웃 대신 트리거 플레이를 호출했다. 미들이 네트를 향해 3인 스크린을 세우고 세터가 리베로에게 백토스를 전달하는 사전 시뮬레이션 전술이었다. 순간 GS 블로커 2명이 미들을 따라붙는 사이 정윤주는 6패널 라인을 스프린트로 돌파하며 터치아웃 득점을 성공시켰다. 관중석과 중계진 모두가 흥분했고 이는 곧 한국식과 일본식 전략이 혼합된 새로운 경기 양식으로 평가받았다. 이 경기에서 정윤주는 또 한 번 리시브 라인을 사선으로 조정하며 세터와의 연결을 완벽히 수행했다. 결과는 세트 역전과 연속 세트 승리로 나타났다. 통계에서도 명확했다. 블로킹 터치수와 퍼펙트 패스 비율, 후위 득점 분포 모두에서 개인 기록과 팀 효율이 급상승했다. 토로코는 기자들에게 퍼센트를 묻는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퍼센트는 중요하지 않다. 1년 뒤 팀은 지금과 똑같은 플레이를 하지 않을 것이다. 흥국생명의 새 시즌 준비 과정과 전략적 변화는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었다. 김연경 시대의 공백이 단순히 채워진 것이 아니라 팀 전체가 하나의 전술적 유기체로 진화한 모습이었다. 이제 팬들은 더 이상 특정 선수의 존재 여부만을 걱정하지 않고 코트 위에서 만들어지는 다이나믹한 경기 흐름과 전략적 변화를 즐기게 되었다. 새 시즌이 시작되면서 흥국생명 팬들은 오랜만에 코트 위의 진짜 전쟁을 목격하게 되었다.
시즌 첫 경기 상대는 현 시즌 디펜딩 챔피언 KGC 인삼공사였다. 팬들은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지만 토로코의 훈련 방식은 이미 선수들의 정신과 육체를 준비시켰다. 경기 전 워밍업부터 달랐다. 단순히 스트레칭과 서브 연습이 아니라 상대팀의 주요 공격 루트와 블로킹 패턴을 분석한 맞춤형 훈련이 이어졌다. 세터와 후위 공격수 간의 즉각적인 판단 훈련, 공격 포지션 전환, 그리고 상대의 속공 방어에 맞춘 연속 전술 패턴이 코치진과 선수들 모두를 흥분시켰다. 경기가 시작되자 첫 세트에서 KGC는 강력한 미들 블로킹과 스파이크로 흥국생명을 압박했다. 하지만 정윤주는 훈련에서 배운 리시브 각도 조정과 세터와의 즉각적 연결을 통해 상대 공격을 완벽히 분산시켰다. 그녀의 공격 성공률은 1세트에서만 68%에 달했고, 이는 팀 전체의 공격 패턴을 자연스럽게 다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편 후위 공격수 최혜림은 순간적인 공간 파악 능력으로 백어택 득점을 연속으로 성공시키며 코트의 균형을 유지했다. 2세트가 시작되면서 KGC는 전술을 바꾸었다. 좌우 블로커를 동시에 움직이며 미들 공격을 차단하려 했지만 흥국생명의 집단 에이스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았다. 세터의 즉각적인 위치 조정과 3인 스크린 활용, 그리고 미들 레프트 라이트 간 빠른 연계 공격이 이어졌다. 2세트 중반, 정윤주는 상대 블로커의 빈틈을 감지하고 단독 스파이크와 드롭볼을 연속 성공시켰다. 이 장면은 팬들의 환호와 중계진의 놀라움을 동시에 자아냈다. 토로코는 타임아웃 시간마다 선수들에게 개별 피드백과 전술 조정을 제공했다. 그는 단순히 기술적 수정만을 지시하지 않았다. 선수 각자의 심리 상태와 경기 흐름을 동시에 분석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판단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 결과 선수들은 불리한 점수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플레이하며 실수를 최소화했다. 3세트 초반, 흥국생명은 5점 차로 뒤처졌다. 관중석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 순간 정윤주와 최혜림, 그리고 레프트 강소영의 트리플 스파이크 전략이 실행되었다. 세터가 빠른 패스로 3명의 공격수를 순차적으로 활용하며 상대 블로커를 혼란에 빠뜨렸다. 결과는 역전 득점. 이 순간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공유했다. 4세트와 5세트에서 흥국생명은 완전히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다. 블로킹과 스파이크 성공률 모두에서 상대를 압도하며 결국 세트 스코어 32 승리를 거두었다. 경기 종료 후 팬들은 정윤주를 중심으로 한 팀워크와 집단 에이스 전략에 찬사를 보냈다. 이 시즌 흥국생명은 단순한 승리가 아닌 심리적 우위와 전략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경기를 이어갔다. 중반 시즌 GS 칼텍스와의 맞대결에서 이 전략은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GS 칼텍스는 흥국생명의 핵심 선수 정윤주를 집중 견제하며 블로킹을 강화했지만 측면 공격과 후위 백어택을 결합한 연속 전술로 상대 방어망을 무너뜨렸다. 특히 서브 리시브 후 속공 연결의 정확성은 팀 전체의 공격 효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이 시즌 중반 경기에서는 긴장감과 감정적 고조가 반복되었다. 한 경기에서는 1919 동점 상황에서 상대 서브가 네트를 넘어왔고 흥국생명의 세터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백어택과 드롭볼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 플레이를 사용했다. 정윤주가 정확히 공간을 파악하며 스파이크를 성공시키자 관중석은 환호로 뒤덮였다. 이 장면은 시즌 최고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또한 시즌 도중 선수들 간의 상호 배려와 리더십이 눈에 띄었다. 공격 실패 후 레프트 강소영은 정윤주에게 다음엔 내가 막아낼게 라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했고 최혜림은 블로킹 후에도 팀원들에게 조금만 더 집중하자 라며 집단 사기 진작을 했다. 토로코는 이러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선수 각자의 정신적 강점과 팀워크 향상에 활용했다. 시즌 후반 흥국생명은 리그 상위권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맞았다. 팀은 연속 경기로 피로가 누적되었고 상대 팀들은 데이터 기반의 맞춤 전술로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토로코의 훈련 방식과 선수들의 즉각 판단력,
유연한 전술 적용 능력 덕분에 여러 경기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기록했다. 마지막 2라운드 경기. 팬들은 코트 위에 정윤주, 최예림, 강소영, 그리고 세터 김혜진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숨을 죽였다. 상대팀의 블로킹을 피해가는 스파이크, 호위 백어택과 네트 앞 드롭볼의 조합, 그리고 각 공격수의 순간적인 포지션 교환은 이전 시즌에서는 볼 수 없던 완벽한 팀워크였다. 결국 마지막 세트에서 흥국생명은 2523으로 승리하며 시즌 막바지 고조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 시즌의 주요 경기들을 통해 드러난 것은 단순한 개인 기술이 아닌 팀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집단 에이스 시스템의 힘이었다. 팬들은 특정 선수의 존재 여부보다는 전략적 흐름과 전술적 변주를 즐기게 되었고, 흥국생명의 경기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전술적 드라마와 심리적 긴장감으로 가득 찬 명경기로 자리매김했다. 시즌이 끝나고 나서 흥국생명의 코트에는 여전히 열기가 남아있었다. 팬들은 경기장에서 흘린 땀과 환호를 회상하며 선수들 각자의 노력과 성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번 시즌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팀워크, 전략적 판단, 그리고 심리적 강인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무대였다. 토로코 감독은 시즌 후 인터뷰에서 이번 시즌의 핵심은 집단 에이스 시스템이었다.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팀 전체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순간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즌 동안 정윤주, 최예림, 강소영 등 핵심 선수들의 순간 판단력과 연계 플레이는 상대팀을 여러 차례 무너뜨렸다. 특히 후위 백어택과 드롭볼을 결합한 전술은 팬들에게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을 보는 듯한 쾌감을 주었다. 흥국생명의 시즌 전략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정밀한 상대 분석이었다. 상대팀의 공격 루트, 블로킹 패턴, 심리적 압박 요소까지 모두 고려한 데이터 기반 전술이 코트 위에서 현실로 구현되었다. 예를 들어 GS 칼텍스와의 경기에서 상대가 정윤주를 집중 견제하자 팀은 즉시 측면 공격과 후위 공격을 강화하며 균형을 유지했다. 이러한 유연성과 즉각적 전술 조정 능력은 시즌 전체를 통틀어 흥국생명을 상위권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선수 개인의 성장 또한 주목할 만했다. 시즌 초반, 정윤주는 공격 성공률은 높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의 판단력에서 일부 흔들림이 있었다. 그러나 시즌 중반과 후반으로 갈수록 상황 판단과 동료와의 즉각적 소통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최예림 역시 블로킹과 후위 공격에서 단순한 기술적 수행을 넘어 경기 흐름을 읽고 공간을 활용하는 전략적 사고가 돋보였다. 강소영은 레프트 포지션에서 공격뿐 아니라 동료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하며 팀 내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번 시즌에서 특히 강조되고 싶은 것은 심리적 요소였다. 경기 도중 실수나 점수차로 인한 압박 상황에서 선수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집단 정신력을 극대화했다. 경기장 안팎에서의 상호 배려와 리더십은 코트 위에서의 전략적 선택만큼이나 중요했다. 이 과정에서 토로코 감독은 단순한 지시자가 아닌 멘토이자 심리적 지지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선수들에게 실수는 곧 학습의 기회다. 중요한 것은 다음 판단에서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과 집중력 유지를 강조했다. 팬들의 반응 또한 눈부셨다. 이번 시즌은 단순히 승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술적 드라마와 심리적 긴장감을 함께 체험하는 시즌이었다. 팬들은 코트 위에서 벌어지는 순간적 판단, 공격 연계, 블로킹 대응 하나하나에 몰입했고, 이는 경기 관람의 새로운 재미를 만들어냈다. 특히 정윤주가 상대 블로커를 피해 정확히 공간을 파고드는 장면이나 후위 공격수가 빈 공간을 활용한 백어택 득점 장면은 팬들의 기억 속에 시즌 최고의 하이라이트로 남았다. 또한 이번 시즌은 연속 경기와 체력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시즌 중반, 연속 경기로 인해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지고 일부 팀은 전략적 실수를 반복했다. 그러나 흥국생명은 훈련과 경기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체력 분배와 전술 선택을 수행하며 안정적인 성과를 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능력을 넘어 전략적 지능과 팀워크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시즌 마지막 경기 후 선수들은 코트 위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동료애와 성취감을 공유했다. 관중석에서도 팬들은
그들의 노력과 팀워크를 환호하며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번 시즌 흥국생명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팀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순간의 아름다움과 전략적 승리의 가치였다. 마지막으로 시즌을 돌아보며 남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개인 기술과 선수 개개인의 능력은 중요하지만 팀 전체의 전략적 움직임과 심리적 결속력이 진정한 승리의 핵심이다. 흥국생명의 시즌은 바로 이러한 팀워크, 전략, 심리적 강인함이 결합할 때 만들어지는 완벽한 경기의 미학을 팬들에게 보여주었다. 팬과 선수, 그리고 코치진 모두에게 이번 시즌은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고, 향후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전략적 교훈을 동시에 남겼다. 흥국생명의 집단, 에이스 시스템, 전술적 유연성, 심리적 안정력은 앞으로도 코트 위에서 반복될 수 있는 중요한 표준이 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한 기술이나 전략을 넘어 팀 전체가 만들어내는 드라마틱한 스포츠 경험의 본질을 보여주었다. 시즌이 끝난 지금 팬들은 다음 시즌을 기대하며 떠나간다. 그러나 코트 위에서의 기억과 전략적 순간들은 영원히 남을 하이라이트로 자리 잡았다. 흥국생명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 전술과 팀워크가 결합한 완벽한 경기 예술을 팬들에게 선사하며 시즌을 마무리했다.